헤이. 아이고, 다시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됐네요. 최근에 원래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막 바쁘고 이러니까 제대로 시간이 안 났네요. 그 사이에 뭐 제가 할 준비하는 사이에 또 뭐 이상한 신캐가 나온다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냥 딴 데서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히 하진 않을게요. 너무 뭐 굳이 한마디만 하자면 뭐 좀 안타까운 일이다. 요거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말할 거가 많긴 한데 따지면은 그건 너무 귀찮잖아요. 다 따지면은 싸워. 화도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재밌게 게임 하는 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갈 사람은 가고 할 사람은 해서 할 사람은 남아서 좋은 게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서브 탱커죠. 이제 뭐 몇몇 서브 딜러 남긴 했는데 그 나중에 좀 두고. 이 포지션을 얘기하려 했을 때 처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원래 다루려고 했던 방법은 솔로 라인 형식으로 다뤄볼라 했는데 그러면은 너무 막 복잡하더라고요. 막 별의별 걸 다 따져야 되고. 그래서 뭐 분류가 너무 중구난방이 되니까 그냥 이거는 캐릭터 한타적인 포지션이 서브 탱커예요. 그러니까 서브 탱커로 이제 해주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뭐 메인 탱이랑 뭐가 다르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좋은지 좀 세부적으로 해봅시다. 이 라인이 투사도 있고 전사도 좀 있고 근거리 암살자도 조금씩 있어서 좀 많이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일단은 서브 탱커는 뭐냐고 하면은 메인 탱과 같이 앞라인을 맞춰주는 포지션. 이게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듯한 이야기? 가장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이죠.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신에 메인 탱과의 차별점이 있다면은 메인 탱과 차별점은 이제 뭐 덜 뭐가 좋을까요? 뭐 탱킹 능력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떨어진 탱킹 능력이라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탱킹 능력이랑 CC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뭐 다 그렇진 않은데 이가 왜냐 어느 정도 대체로 이런 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TDL은 다시 아시겠지만 뭐 CC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뭐 쓰라리랑 TDL에 비해서 당연히 쓰라리 더 CC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분류하냐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좀 대체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라인 클리어가 대체로 메인 탱보다 좋음. 역시 이것도 대체로 그런 거예요. 대체로.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써놔야겠다. 이거 대체로 그런 거야. 대체로.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사실 메인탱 중에서는 라인 클리어 좋은 애가 많이 없어요. 그냥 그나마 정타적 요한나가 좀 대표적이긴 할 텐데 뭐 요한 정타적으로 원래 근데 라클로 쓰진 않긴 해요. 요한나는 라클로 쓰긴 하죠. 블레이즈 요한나가 좀 대표적인 라클 잘 되는 메인 탱커류긴 한데 이것도 이쪽에 비하면 수나 퍼센티지에 많이 딸리죠. 뭐 이렐, 말티엘, 렉사르, 쟤는 조금 애매하고 레오릭, 뭐 데아카, 줄 이런 애들의 비율로만 따져도 좀 모자른 감이 있어요. 뭐 이쪽만 가도
마이에븐도 뭐 너프를 좀 먹어서 약간 예전만진 않긴 한데, 뭐 마이에븐 애초에 서브 탱커가 아니지만 약간 잘못된 비유네요. 뭐 제라툴이나 이 친구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저는 약간 서브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굳이 써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비해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더 라클이 좋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3번은 주로 아니다, 뭐 굳이 더 없긴 해요. 근데 이 능력이 그 1번, 사실 거의 1번과 2번 차이로 많이 갈려지긴 해요. 그래서 뭐 어 사실 말티엘 메인템 같은 건 없잖아요, 세상에.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경우고. 엑사르도 메인탱 보긴 좀 어렵죠. 어쨌든 생존 능력 때문에 그렇긴 해요. 이게 탱킹 능력도 탱킹 능력인데, 생존도 좀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완벽히 나누는 기준은 아니. 뭐 대체로 근데 1번과 2번이 둘 중 하나는 둘 중 하나의 차이로 서브 탱커 많이 갈리긴 해요. 결국에는 서브 탱커, 메인 탱커. 이제 거기에 이제 경계선이 제일 모호한 친구가 블레이즈란 친구긴 한데, 아 그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예전에 얘기한 것도 있는데, 생존 능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이건 블레이즈의 그 제트 춘징이 어쨌든 이니시에 좀 더 좋고, 탈출에는 확실히 불편한 기술인 건 맞잖아요. 이니시에 비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갑자기 기술적으로 물렸을 때 블레이즈의 제트 춘징이는 누가 앞에서 막아버리면은 그대로 제자리 스턴을 갈겨버릴 수밖에 없는 좀 불쌍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누더기는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한데, 누더기는 탱킹 그 몸으로 아예 막아버리는 탱킹이라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해요. 뭐 너무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답이 없으니까 대체로 그렇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 때문에 현재 서브 탱커에 필요한 능력이 몇 가지인데, 이거 역시 예전에 딜러 얘기할 때 했지만은 뭐 이 능력이 무조건 필요하다, 저 능력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 중 몇 가지 요소를 챙긴 애들을 잘 쓰고 자주 쓰고 좋다고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좀 많이 결였다 해서 이 친구를 아예 뭐 하나 없다 해서 얜 서브 탱커 무조건 아니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챙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 그래서 일단 1번이 전투 능력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한타라고 하죠. 한타. 일단 1번은 한타에, 어쨌든 휴스는 한타를 해야 되는 게임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한타 능력을 좋다고 판단됐을 경우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한타에서 요소가 좀 많이 있죠. 데미지, 영웅 데미지, 뭐 CC, 군중 제어라 하죠. 너무 지금게 하지 말고 군중 제어. 그 다음에 탱킹 이런 게 많이 걸려요. 이거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2번은 1대1 능력이에요. 왜냐면은 이 서브 탱커 쓸 때는 대부채로 그 그러니까 브루저들이 보고들 하는 그거에서 솔로 레인을 많이 세워요, 대부분. 투사 있는 친구들 중에 솔로 레인을 못 쓰는 애들은 없어요. 디바라도 쓸 순 있죠. 꽤 잘 세울 수 있는데, 뭐 말할래 갑자기 이러지. 어쨌든 1대1, 서로 1대1을 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버티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인을 밀어내서 버티거나 능력이 있거나, 혹은 그냥 1대1
세다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그 라인이 없으면은 상대 영웅이 건물치 되게 까다롭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그 터렛 맞으면서 치진 않잖아 대체로. 근데 그런 밀어내는 능력조차 없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메인 탱커류를 라인에 세워버리는 그 솔로 레인에 세웠을 경우 생기는 일인데 걔네들이 라인을 늦게 정리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건물 즉 앞문의 데미지를 많이 받게 돼요. 자연스럽게 미니언이든 뭐 스킬을 맞아줄 뭐가 없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당히 버틸 정도는 있어야 돼. 라인 클리어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막 맞아주되 그 일정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 그게 막 무조건 타워 허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밀렸다고 그러면은 안문 나가고 뭐 나가고 해서 나중에 교전 때 굉장히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능력 이런 밀어내는 능력은 있어야 돼. 라인 자체를. 그런 거에 대표적인 얘가 블레이즈랑 이렐, 레오릭 이런 애들이 라인은 밀어내는 능력은 좀 빠르니까 만약에 원거리 딜러 상대로도 라인이라도 빨리 밀고 이제 뭐 다른 데로 합류한다든 앞문에 가해지는 압박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일. 물론 원거리 캐릭터가 솔로레인으로 1대1 세웠을 경우 근거리가 힘든 거는 애지간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뭐 특별한 돌진기가 있는 게 아니면 그건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내는 힘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1대 그냥 아니면 1대1 자체가 세면 돼요. 그냥 처음부터.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아르타니스랑 바리안이랑 이제 첸이 특별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첸은 특별히 좀 대체적으로 모든 캐릭 상대로 할 만해요. 모든 그 막 특히 딱히 상성은 없어요. 뭐 그나마 있다면 이제 이런 좀 이런 친구긴 한데 그래도 첸 자체는 대체로 다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거리라고 해도 붙어내는 그 붙는 능력이 되게 자유로워갖고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타겟팅이니까 아무튼 이제 1대1 어쨌든 세야 돼요. 그냥 이거는 라인 무시하고 그냥 싸워서 죽이든 집을 보내든 이런 걸로 버티는 거지. 또 이런 거에 매력을 많이 느끼고 이제 그런 거 센 캐릭터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제 뭐 특히 바리안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능력도 꽤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사실 1번에 다 쓰긴 해버렸네. 거의 모든 내용을 1번에 다 썼는데 세 번째는 사실 라인 클리어인데 이게 어쨌든 1대1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냥 빨리 밀고 튀는 능력이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광역 아니다 그냥 라인이 그냥 뭐라 해야 돼. 아씨 말이 안 나오네 갑자기. 그냥 라인 빨리 밀고 왔다 갔다 탑미드 돌거나 미드봇 돌면서 그냥 빨리 밀면은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먼저 합류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잠시만요. 다시 보기 아닌데. 안돼. 잘못 눌렀어. 사용자 지정 눌렀어야 되는데. 아무튼 설명을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대회나 꽤 잘 갖춰진 게임에서 나는 현상인데 라인을 먼저 미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3미드를 했을 때 먼저 빨리 밀고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뭐가 좋냐면은 일명 뭐 한타의 참여도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탑에서 6마리 미니언 7마리잖아. 탑에 있는 미니언이 7마리인데 이거는 라인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샌드박스 이게 좀 이제 잘 되는 맵이 저주받은 골짜기죠. 그거냐? 이건 좀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마침 이렐이네요 제가. 그니까 예전에 그 히오스 할 때 초반부에 경험치가 반 정도 차이 나는 게 되게 반 정도라도 차이 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차이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넓은 맵에서 3라인 맵. 이게 라인 클리어가 꼭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좀 많이 경험해 보니까 이 서브 탱커 자리에 꼭 라인 클리어를 확실히 꼭 잘해야 되는 친구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다른 친구가 해주면 되니까요. 드레나이는 다른 시간대에 접니까? 아니, 다른 시간대에 제가 있긴 한가요? 특성을 선택하세요. 특성을 선택하세요. 제가 특성을 선택하세요. 특성을 선택하세요. 하고 그다음에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습니다. 5, 4, 3, 1. 저기 가자. 드레노어를 위하여. 빛이여, 저리 이끄소서. 됐어요. 이렇게 하고 당신은 금물입니다. 이렐이 대표적인 서브 탱커예요. 이런 넓은 맵에서 자주 쓰이는.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중요한 건데 라인을. 그래서 이제 이 한 번 쓰면 다 밀리고. 이거는 잘못했다. 어쨌든 이렇게 밀고 가면은 한 4마리쯤 남아있어. 3마리 남았네. 이것도 마침 잘 됐네. 이거는 빛이여, 이게 원래 5마리쯤 남아있거든요. 기본적으로 5마리쯤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포탑 안 맞았으면 되겠다. 자, 지금 보면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 이렇게 빨리 가면은 제가 6마리 다시 챙길 수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상대랑 몸싸움을 해갖고 탁 하고 다시 들어가서 좀 먹고, 기본적으로 몸싸움을 해서 이게 5마리 정도 먹을 수 있어요. 4마리에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아차라고 하면서 3마리가 남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탑 맞아갖고 제기랄 포탑을 맞아서 이제 그 늦게 정리된 경우인데, 자 이제 지금 경상적인 경우 이제 이쯤에서 원래 제가 견제도 받아서 6마리 다 못 챙겨. 이제 6마리 챙기는 경우가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빨리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서브 탱커 같은 경우에는, 서브 탱커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미니언을 양쪽 탑미드 돌면서 총 대충 그래서 미드에서 6마리 챙겼으면은 탑에서 4, 5마리 챙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대는 내가 먼저 상대는 남은 걸 정리하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듭시다. 내가 먼저 미드를 밀면은, 내가 먼저 미드를 밀었다. 상대는 남는 거 먹고 있고, 나는 탑 달림. 그러면은 이제 탑 거의 내가 탑에 도착할 쯤에 상대는 출발함. 그 다음에 나는 탑밈. 상대는 막 도착. 그러면은 내가 거의 다 밀고, 상대는 이제 스킬 쓰고, 그리고 나는 다 밀고 뛰는 중. 탈 것 타고 있는 중. 그리고 타는 중. 다음에 나는 비드로 다시 가고 상대는 탑 남은 거 먹음. 이게 아마 이게 여기서 제가 6 그다음에 그래서 6 그래서 아마 5쯤 되고, 상대도 아마 5쯤 될 거예요. 다음에 이따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 다음에 4. 나는 탑 민 거 5마리 챙겼고, 상대는 4개. 지금 4개고 나는 5마리 먹었고, 그리고 타는 중이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결국엔 내가 다시 미드로 가고 상대는 탑 나눈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드 먼저 먹고 상대는 오고 있음. 자, 여기서 선택지가 늘어나요. 여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팀이 오브젝트를 싸우고 있음, 오브젝트 싸움이 곧 벌어질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합류할 수 있어요. 만약 바텀에 오브젝트가 떴으면은,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1번은 오브젝트 때 이때 얻는 이득 오브젝트 1번은 오브젝트 선압류, 그 다음에 2번은 다시 이거는 좀 아니다. 2번은 상대 거 디나이 가능. 여기서 상대 거 디나이는 내가 다 밀고 탈 거 이제 아니다. 이거 상대 오고 있죠. 그리고 내가 이때쯤에 내가 다 먹고 선택인데, 아래와 같은 이득 선택. 이건 상대 거 디나인데, 이제 내가 다 먹었으면 상대 내려오잖아. 그럼 상대가 오는 길목을 내가 내 몸으로 막아내 갖고 밀어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렐 같은 경우는 망치로 밀어낼 수 있겠죠. 혹은 이제 뭐 이거 뭐야, 레오리가 있어. 레오릭은 제대로 못 찾았는데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레오릭은 뭐 철퇴로 막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몸으로 비벼서 막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 뭐 블레이즈도 그냥 몸으로 비비면 되고, 바리안이 먼저 미는 경우는 없긴 한데, 거의 그 서브 탱커끼리 막 싸우게 되면은 바리안 같은 경우 만약 먼저 밀었으면은 뭐 죽일 수도 있죠. 잘하면은 데아카도 뭐 끌기로 막는다든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몸으로 비벼서 맞게 되면은 상대가 디나이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3번은 협박. 이게 뭐냐면은, 협박은 뭐냐면은, 그니까 즉 현상 유지. 그러니까 나는 다시 탑으로 뛰는 거야. 자, 이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내가 6개 먹고, 이거 상대 6개 먹고, 상대도 어떻게든 6개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탑을 달리고, 이렇게 이거는 상대가, 내가 탑에 도착했으면 그때 상대 미니언이랑 내 미니언이 5마리씩 남아있어요. 상대 출발했고, 그때까지 5마리인데, 내가 5마리를 먹을 때쯤이면은 상대는 도착을 했는데, 그때 상대 미니언 4마리밖에 안 살아있다 이거야. 대충 그쯤 돼요. 그 미니언들이 그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대충 제 경험으로 약간 느낀 건데, 이거는 4마리 먹고 그럼 상대 2마리 손해 봤죠. 나는 1마리 손해. 뭐 근데 이게 계속 누적되면은 경험치가 나요. 그리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아까 맨 처음에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제가 3마리의 미니언이 남고 다시 웨이브가 몰려와서 7마리가 추가로 와서, 원래 맞아, 미니언 7마리지. 그리고 내가 좀 잘못 생각했네. 마법사 미니언도 있지. 롤이 아니지 이거 지금. 아무튼 뭐 중요한 거. 근데 사실 7마리 미니언 먹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서로 스킬을 쓰고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7마리 미니언을 다 먹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뭐 이 숫자가 뭐 그렇게 틀린 건 또 아니네. 써놓고 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손해를 보게 되면은 상대가 결국에는 미니언 먹은 것도 적게 되고 경험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 1번과 2번에서 계속 선택지를 자기가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나는 좀 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선택권 계속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시타델이란 게임 보면은 그 보드 게임에서 약간 왕관을 먼저 쓰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 4번이 왕이잖아요. 시타델에서 보드 게임에 거기 4번이 왕이 그 순서를 먼저 정해주잖아요. 뭐였지? 권한 같은, 왕이 갖고 있는 권한 같은 게 뭐 있었는데, 선잡기였나? 그 카드 뽑는 선잡기 같은 거였나? 그런 거 주는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계속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관을 먼저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사실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선 잡는다는 게. 왜냐면은 나머지 4명이 한타에서 먼저 이겨버리면은 1명 남은 거 끝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5대5의 경우를 깰 수 있는 단 하나의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4대4를 했는데 4대4 쪽에서 힘파워가 4대6이라서 우리가 밀려서 힘파워로 그냥 그러면 이거 내가 1을 추가해도 5대6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5대5 상황에서 1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포지션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서브 탱커나 라인을 미는 그런 이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야. 서브 탱커나 라딱이랑 약간 비슷한 선에 있으면서도 좀 다르게 분류되긴 하는데 이 세 번째 요소, 그러니까 서브 탱커를 뽑았을 때 챙기고 싶어하는 요소 중 세 번째 요소에서 생기는 이점이나 이득 같은 걸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라크를 중요한 서브 탱커가 왜 필요하냐? 약간 그냥 1대1 센 캐릭이나 그런 애가 1대1 센 게 더 좋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1대1 맞딜이 센 친구들을 두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예를 들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레이너랑 맞라인 쓰면은 이기 힘든 애들 많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1대1로만 세워놨을 경우.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막 이런 투사 라인에 있는 친구들을 계속 이런 라인 클리어를 시키는 거를 왜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답할 수 있는 건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라인 닦는 모든 사람들이 좀 알면 좋은 내용인데, 서브 탱커가 아니더라도 뭐 내가 원거리 캐릭터로 닦는다 해도 만약에 우리 팀의 미니언이 3에서 4 정도 남아있으면은, 내가 먹어야 될 미니언이 그 라인에 3에서 4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움직이지 마시고 그 라인을 계속 미세요. 그러면은 3에서 4가 정도 남아있는 미니언이,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 오는 게 보통이죠. 제가 대충 그릴게요. 이거는 아니 이런, 잠깐만, 영색, 이게 보통의 라인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아니 왜 저건 왜 빨간색이 돼 있어?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게 라인이죠. 이거 뭐 원이 왜 이래요 할 수 있는데 그냥 넘겨보세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는 죽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먹는 게 1, 2, 3, 4, 5, 6인 거야. 6마리 정도 먹어야 대충. 얘네 둘 죽어 있고 이 라인을 먹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내가 먹어야 될 라인이 예를 들면 이렇게 남아있어. 즉 뭐 4, 3이든 3, 4든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남아있으면 그 라인을 지키게 되면은 그 시간 때문에 나머지 6마리 또 7마리 또 오고 있어. 그때쯤 다시. 그러면은 내가 다시 위로 가서 미는 행위 자체가 우리 팀 그러니까 이거 이 3마리만 먹고 바로 라인 가는 행위는 한 웨이브를 버릴 수도 있는 행위랑 똑같은 거라 볼 수 있어요. 시간상 때문에. 이거는 미니언이 오는 시간, 그러니까 근접 미니언 3마리에서 마법사 미니언까지 죽은 시간이 우리 새 미니언 웨이브가 오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웨이브에 가만히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7마리 미니언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이 3마리랑 함께. 그러니까 즉 10마리 미니언을 먹는 거죠, 순간적으로. 뭐 그게 뭐 경험치 차이가 확 벌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웨이브를 먹지 않고 그 3마리 먹고 추가로 오는 웨이브, 3마리 오는, 정리할게요. 3마리만 오는 웨이브만 먹고 바로 올라갔을 경우 미드에서 금방 올 수 있는 7마리의 다른 웨이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이거는 발이 잡았다. 그리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라인에 남아서 추가로 미는 게 더 좋고, 만약 5마리 정도, 5마리 6마리 남았다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 내 딱 라인에 도착했을 때 5마리에서 6마리가 남았으면은 그냥 그 라인 밀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빨리 밀고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온전하게 거의 챙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내가 이거 말을 너무 헷갈리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이 라따기들 라인 클리어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조금 알면은 많이 편해요. 그 저도 이거 경험으로 좀 많이 느낀 거고, 혹은 이제 영상에서 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도 배워서 했는데, 아는 분들이 있나 싶어갖고 미리 다시 얘기를 해드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라인을 클리어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 이거는 탱커, 그 서브 탱커 말고도 그냥 내가 정크렛을 하든 그 피닉스를 하든 내가 라인 닦는 친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우리 팀 서브 탱커가 그 라이클 부족한 조합이라서 내가 라인 닦기를 하는 조합이면은 이거는 좀 알아두면 되게 편합니다. 내가 좀 더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죠. 백종원 요리 비법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양파를 넣으면 더 단맛이 나요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김치찌개 양파를 넣으면 단맛이 더 나요. 근데 안 넣어도 안 넣어도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면 넣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양파 같은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알려주는 거죠, 저는. 그냥 이런 게 아마 이제 이런 게 능력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라인 클리어는 원거리 애들도 가능한 애도 많은데 왜 서브 탱커를 라인 클리어를 많이 쓰려고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1대1 라인을 많이 세우고, 만약에 라인 클리어만 할 거면은 광역부 MG가 풍부한 딜러를 이용해서 빨리 미드탑 도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1대1 능력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1대1 능력에서는 1대1 능력에서는 원거리에 더 센 애들이 많을 수도 있다. 뭐 피닉스, 그 자가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노? 뭐 구레이맨이 센 건 아닌데, 뭐 나지보다 해머 상사, 해머도 있네. 해머 상사 같은 것도 좋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좋아요. 그리고 쓰기도 해요. 그 조합에 따라서.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어쨌든. 다만 왜 대회나 상위권에서는 그거를 서브 탱커, 그러니까 거의 탱킹력이 준수한 친구들을 왜 뽑게 되냐면은 한타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CC가 많거나 몸빵이 되는 친구들은 몸빵이 되는 친구들을 둘을 넣는 게 밸런스적으로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의 많은 고상위권 그 유저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딜러로 채우게 되면은 1탱커, 3딜러, 1힐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 밸런스 균형이, 그 팀의 데미지 밸런스 균형이, 또 데미지를 받아내는 밸런스에서 좀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메인 탱커 앞라인에 그 부담감은 커지고 커지게 되고, 이제 우리 팀은 이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죠. 메인 탱커가 보는 시야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사이드를 다 볼 수 있진 않죠. 근데 만약에 사이드 우리 팀이 만약에 뭐 한조 가보고 있어, 그러면 한조 죽일 수도 있잖아, 그냥 순식간에. 어쨌든 사이드를 시야를 보는 애들도 좀 생존이 좋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딜러를 막 넣진 않는단 말이에요. CC에 순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챔피언 스팟라이트에 왜 항상 약점에 하드 CC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드 CC 누구나 끽 맞으면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버텨내냐, 적어도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 하드 CC 맞고 죽는 그 짧은 시간이 언제나 이제 뭐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은, 탱커가 받아내는 시간이랑 딜러가 받아내는 시간은 당연히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약간 저항력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뭐 다 같이 죽을 수 있어, 언제나 그 경우를. 근데 시간을 얼마나 버티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라도 그거에서 유리한 거는 어쨌든 암살자류보다는 투사류가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탱커 두 개를 넣는 걸 좀 더 선호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친구들을 라인을 닦는 용도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친구들 이제 딜러 그냥 이제 라인을 같이 합류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브 탱커는 굳이 따기를
안 시켜도 된다. 라따이가 단지 라따기가 되는 서브 탱커가 있고, (1대1) 라인 혹은 있고 1대1이 좋은, 하지만 이거는 확실한 게 있어요. 그 1대1 라인의 특징은 다인 갱킹에 버텨내기 좋은 것은 탱커 어쨌든 암살자류보다 투사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브 탱커가 좀 더 고상위 게임에서 솔로 레인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게 좋겠네요. 자주 솔로, 그러니까 1대1 라인을 세운다고 무조건 1대1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가끔은 그 상황에 따라 그 조합에 따라서 뭐라 해야 돼, 그 3-2를 그 1대1 라인에 한 명 더 붙여갖고 일부러 상대를 교란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러 2대2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영전에서 이제 만약에 상대가 말티엘이고 내가 블레이즈면은 사실 1대1 싸우게 되면은 당연히 블레이즈 쪽에 밀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말티엘은 무조건 밀고, 그렇지만 만약에 2대2가 됐을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냐에 따라서 우리 팀 조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이제 흔들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합류되는 타이밍에 갱킹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합류가 아니라 그때 딜러류는 예를 들어서 뭐 자가라가 생존력이 좋다고 볼 수는 전혀 없잖아요. 그냥 자가라 나지 뭐가, 그냥 예를 들어 서브 탱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브 탱커를 쓰게 되면은 CC가 있고 돌진이 있고 혹은 버텨내서 영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걸 또 생각해 봤을 때 확실히 서브 탱커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안전하다. 덜 터진다. 터질 때. 뭐 딜러 안 세울 필요는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좋은 라이너를, 상대 라인이 누가 올지 예상하고 좋은 라이너를 배치해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꼭 너무 얘네들을 고압력적으로 넣을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아예 서브 탱커를 안 넣고 조합을 짜게 되면은 팀의 한타의 균형, 그 밸런스가 좀 많이 힘들 수 있다는 거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자리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 필수는 아닌데, 이게 이 자리를 만약에 빼게 되면은 대부분 딜러, 원치는 않지만 딜러가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제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게 되죠. 게임 자체에서. 기습이라든지. 하나 더 있구나. 어느 정도는. 굳이 넣어야 되나 싶긴 한데, 오브젝트 습득 능력. 이거는 좀 이제 뭐 나중에 좀 더 짚고 넘어갈 텐데, 그 캐릭터 이거는 좀 되는 캐릭터가 거의 많진 않아서 요즘은 잘 언급은 안 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쓰는 경우는 많이 없을까. 쓰다 보니 이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쓰는 경우는 많이 없어갖고, 아무튼 이제 캐릭터별로 좀 설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좀 거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렇게 맨날 앞에서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어쨌든 그리고 여기 제라툴이랑 1, 2단 먹기 뭐 3개 되면은 뭐 도살자도 사실 이쪽에 맞긴 해서 그 캐리건은 서브 딜로 많이 쓰긴 하는데 아 진짜 얘가 제일 애매하다. 아무튼 이제 역순으로 넘어갈게요. 소냐 오늘 근데 다 안 할 거예요. 오늘 그냥 여기 한 바리안까지만 하려고 오늘은. 바리안까지만 하고 내일 바리안까지 하면은 왜냐면은 전사료도 있어서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투사에 바리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소냐인데 일단은 소냐는 기본적으로 요즘 너프가 많이 됐었고 선조들이 나서 우리를 조금씩 굽어살피고 버프를 계시오.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좋진 않아요. 그 캐릭터가 지금 상황 자체에서 좀 이제 예전만치 못 버티고 예전만치 뭐 딜도 안 나오고 예전엔 딜도 되고 탱도 되는 약간 만능 앞라인이긴 했는데 지금은 약간 둘 다 애매해졌죠. 둘 다 너프를 많이 먹어갖고 그쪽으로 다 뭐 독작살도 많이 너프 먹고 독작살이 처음에 막 엄청 세다 했을 때는 진짜 맞으면 억소리도 날 정도였는데 그때 150%였던 시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지금 100%인데 120인가 150인가 뭐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이게 진짜 셌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좀 부족하죠? 특성 배치도 많이 바뀌었고 옛날에 비해서 너프를 기본 스탯에 너프를 좀 많이 받은 캐릭터겠네요. 그렇게 계속 쳐다보면 눈을 찔러버리겠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체험하기를 들어가죠 일단.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많이 쓰는 이 자리에서 많이 쓰는 캐릭터들을 지금은 좀 많이 버프를 받고 많이 쓰는 행동으로 많이 쓰고 좋은 보여주겠어. 판정을 많이 받는 그레이메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금에도 한때 그 얘기 들었잖아요. 만능인데 애매한 만능. 그러니까 만능이면서도 애매모호함이 있죠. 언제나 만능은 애매모호함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소냐 딱 그런 느낌 서브 탱커에서 지금. 근데 금에는 버프를 많이 받고 지금 진짜 다재다능한 또 딜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소냐는 지금 현재 다재다능한 서브 탱커보다는 애매모호한 서브 탱커로 많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서브 탱커. 일단은 딜도 애매, 탱도 애매. 뭐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센 것도 아니고 특별히 1대1이 세지도 않고 라인 지방형 뭐 흔히 드릴을 뚫는다고 전 드릴 뚫는다고 하는데 한 거세게 밀지도 못한 애매한 대신 캠핑 능력이 좋아. 이게 예전에 금해랑 좀 비슷하죠? 딜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폭딜도 애매하고 지속딜도 애매하고 뭐 그렇다고 뭐 기동력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좀 그 푸시가 막 엄청 좋지도 않고 대신 근데 또 캠핑 능력은 또 좋고 알겠어. 이거는 이제 특성을 대패 선택해라. 고약한 개구리님도 특성을 예전에 선택해라. 얘기해 주셨던 거긴 한데 일단은 특성을 선택해라. 일단 제가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추천한다 해야 될까요? 이거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이거를 좀 많이 썼던 선택해라. 걸 기억하는데 특성 자체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너프를 많이 먹어줘. 일단 진노도 너프를 많이 먹은 것도 있고. 지금 할 얘기가 막 떠오르진 않아서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개구리님이 이제 특성을 선택해라. 이게 지금 특성을 소냐가 지금 너무 선택해라. 애매하니까 개구리님 얘기했던 게 좀 많이 공감이 갔던 게 차라리 돌진기 2개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도약강타가 좀 더 좋은 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냐가 지금 애매하니까 차라리 소냐가 지금 애매한 위치니까 계속 애매하다고 말하는데 치니까 차라리 도약강타로
확실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 저는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저도 생각이 인도하시오. 살짝 바뀌고 있긴 해요 요즘. 이런 능력이 있어. 어쨌든 소냐의 장점은 어쨌든 서브 탱커 중에서 캠프를 굉장히 투사를 안정적으로 돌 수 있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말티엘 특성을 선택해라. 잠시만요. 특성을 선택해라. 잠시만 4렙으로 고정시켜놔야겠다.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말티엘은 사실 투사 먹는데 좀 체력을 많이 먹긴 먹는데 특성을 애를 많이 선택해라. 쓰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소냐는 투사를 먹는데도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서두르시오. 체력 손해도 많이 없고. 보시면 나중에 말티엘 할 때도 똑같이 할 텐데 이거를 체력 손해 많이 없이 돌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네, 이렇게 병신이라도. 죄송합니다. 아마 더 잘 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애틀레스에서 날 용내라. 머리. 이 정도 되면 나중에 말티엘은 어느 정도 다는지 다시 확인해 보면 좋은데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잘 도는 친구, 그 안전적으로 돌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잘해. 싸우거나 죽는 이유를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는 확실히 그냥 캠핑에서 오래오래 좋은 게 싸운 있어요. 것만 그리고 기억하죠. 제발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제 레더 점수 좀 높여주십시오. 그렇대요. 레더 안 덤 들어주실 거면 일지옥 신다. 그냥 꺼주십시오. 괜찮은 소용돌이 극대화. 현재는 그리고 소냐가 제일 애매하다 느껴지는 건 현재 소용돌이 때문이기도 해요. 허물 어떻게 데가 보면 없어. 소용돌이가 결국 주 내 탱킹 칼을 수단? 받아라. 유저로서 이제 버티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용돌이가 별의별까지 안 끊겨요. 요즘은 그냥 끊기면 그리고 답이 없기도 하고. 이런 말이 좀 너무 무적기 같이 들리긴 하는데 상대가 CC가 적으면 좀 할만할 수는 있어요. 근데 CC 이거 소용돌이를 잘 끊기 어려운 무적이긴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거 CC 적어서 버틸 수 있는 캐릭터면은 마치 CC가 없는 CC가 그거 모든 영웅이 CC에 약하다는 걸 지금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솔직히 약간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소용돌이가 잘 안 끊기는 캐릭터 상대로는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제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최근에 체력 버프도 선조들이 많이 우리를 받긴 굽어 했는데 삼키고 계시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도약강타를 써서 좀 한 방에 노리는 그런 플레이가 소냐한테 차라리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요즘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즘 도주불과도 많이 찍죠. 작살 트리보다는 어쨌든 이 독작살이래. 어쨌든 도약강타를 찍게 되면은 신통한 작살의 의존도보다는 어쨌든 돌진이 2개라서 도약강타를 뛰고 그 다음에 다시 작살로 잡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굳이 신통한 작살보다는 도주불과 좀 더 효율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도주불과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제가 굳이 막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또 정확한 의견을 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분노가 플레이했던 바닥나고 있단 소녀는 말이오. 결국에 옛날에 플레이했던 소녀는 이거 전사의 일부문이에 분노공급에 전투 경로가고 독작살 가고 전투 경로가 원래 이쪽에 있었었는데 이게 사라져. 요즘은 독작살 전투 경로 둘 중 하나 좋은 것 같은데 전투 경로 갈 것 같아요. 만약 이 상태면 전투 경로 가고 그 다음에 진노 가고 신통한 작살 가고 이제 광철신경 가본 다음에 이제 고통감내 가서 완전히 탱킹형 부르저 느낌으로 탱보다는 딜보다는 탱에 가까운 캐릭터로 많이 흘러 했는데 요즘은 글쎄요 전사일구문이 뭐 철갑mod 이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여기도 뭐 분노공급 처리하고 근데 요즘은 차라리 그냥 거의 독작살을 찍고 도약강타를 날린 다음에 도줄벌 추격을 하고 그렇게 계속 쳐다보면 광란으로 눈을 찔러. 광란이나
이걸로 졸라게 패는 게 아리아 분학과에 써서 졸라 패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좀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소냐는 예전처럼 고통감내 돌가죽, 이게 옛날엔 돌가죽이었는데 이제 얘 소냐권 전용의 이름이 따로 있던가? 아, 강철 신경이구나. 선조들이 전 우리를 신경으로. 굽어 살피고 계시오. 탱 위주로 아니면 도망까지 써서 화끈하게 하는 것이 좋냐? 저는 후자가 나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 걸로 요약을 할게요. 소냐 1, 2, 3, 4 저걸 따지면은 일단은 1번은 결국 다 애매하다고 하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1번은 다 애매하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소냐가 1대1이 지금 당장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좋지도 않은 게 조금 문제긴 해요. 그니까 2번이 만약에 애매했으면은 1번이 좋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영웅 데미지가 세다든지 차라리 뭐 CC가 엄청 좋다든지 뭐 탱킹 능력이 앞선다든지 자꾸 파리가 날아다니네 한다든지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확실히 소냐가 다른 서브테커에 비해서 그건 조금 그러니까 다 굳이 따지면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좋지도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는. 그리고 CC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CC는 확실히 그렇고 데미지나 탱킹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해요. 약간 말했지만 그 패치전 그레이맨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대신에 오브젝트 습득 능력에는 확실한 건 있죠. 근데 요즘 서브 탱커한테 오브젝트 습득 능력을 많이 바라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이 서브 탱커 자리를 라따기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라따기는 요즘은 라타기는 오브젝트 능력에 크게 중점 두진. 물론 맵 따라 다르지만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첸인데 첸은 최근에 리워크가 되고 나서 다시 만나 반갑네. 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안 좋아진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겪고 막 하다 보니까 좋은데 약간 이런 수준인 것 같게 됐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한 2티어쯤은 될 것 같아요. 1티어로 하기에는 첸 자체가 가진 능력이 미지근해졌잖아. 조금 애매하다고 봐서 딱 7색이네. 조금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첸 자체에서 이제 첸 자체가 갖고 지금 주어진 능력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스톰 스타우트 관법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닌가? 좀 애매해졌는데 특성을 선택해라. 리메이크가 된 만큼 잘 특성을 모르실 수 선택해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특성을 설명을 몇 개 선택해라. 해드릴게요.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이게 많이 찍혀지는 특성인데 이거 나중에 잠깐.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셨고. 일단은 어떤 얘기부터 하면 좋을까? 일단 첸은 라인전이 1대1이 강한 서탱 딜도 호랑이의 눈이 생기고 확실히 좋아요. 이게 진짜 호랑이의 눈이 이 특성이 당한 사람들은 정말 기겁할 줄. 이게 이런 능력이 갖고 있는 게 있나 싶을 정도였어. 저는 사실상 1, 2단 상위 1, 2단 1, 2단의 거의 상위 호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건 공짜로 주지. 아니면 이제 흡수의 일격 그런 거랑 거의 견줄 만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아졌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좀 맞고. 체력 회복하는 게 보이죠? 많이 회복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20렙이라서 많이 회복하는 걸 수도 있는데,
현재 첸 그리고 데미지도 많이 좋아요. 데미지도 뒷라인에게 영향력 있음. 데미지도 꽤 좋고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중요하게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두 개, 궁극기인데 두 개가 아니라 궁극기인데 이제 이게 방어막 생기는 거죠. 자네 앞으로 달아놓지. 그 다음에 2가 공격력이랑 아보세. 가구리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 W예요. 어떻게 보면. 첸이 그 궁극기가 바뀌고 나서부터 이게 버프를 받고 나서 이게 스킬을 한 번밖에 못 쓰니까 너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그거다. 20렙 강화라서 그냥 뭘 해도 세는 상태구나. 이거 10렙으로 돌리고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이거는 선택해라. 만약에 제가 선택하는 거는 양조사 균형인데 이것도 괜찮아요. 특성을 선택해라. 나쁘지 않아. 이게 어때? 한다 들여퍼주지. 꽤 많은 데미지를 주죠. 이거를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폭대불 데미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세졌어 생각보다. 폭대불이 많이 세진. 상대에게 압박을 주기 좋아. 폭대불이 지금 근데 약간 안 좋아진 점이랑 하나 안 좋아진 점이 이제 스킬을 이제 다 하나씩 한 번씩밖에 못 쓰는데 그래서 콤보가 좀 중요해졌어요. 가장 잘 쓰는 콤보는 QEW예요. 왜냐면은 W가 강화를 하게 되면 이게 폭대불이 지금 마지막에 쓰는 스킬이 강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W 강화는 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QEW 하면 W 강화되면서 속박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집장구타를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좀 대체 되도록이면 W를 마지막에 써서 속박 용도로 써보. 으로 적 딜러 라인을 근데 첸이 약간 이제 리워크 되면서 어려운 캐릭터로 바뀐 건 있어요. 그건 다시 이제 시간차 때문인데 중요한 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시간차로 이렇게 많은 데미지를 받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 딜라에 상대에게 많은 데미지를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잠깐만요. 중요한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말았구나. 잠시만요.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요지는 이거 시간차 특성을 데미지를 선택해라. 받는 동안에 폭대불을 쓰게 되면은 시간차 딱 됐죠? 폭대불 쓰고 망치고 일단은 폭대불이 끝나면 자네 앞으로 달아놓지. 폭대불이 끝나면은 시간차 데미지가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폭대불 변신 때는 그 전에 받은 시간차 데미지가 준다. 없어진다. 이 점을 잘 이용해서 어그로 핑퐁을 노려보자. 하는 게 포인트. 이렇게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네 앞으로 달아놓지. 중요한 건 근데 이게 시간차가 발동되고 나서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시간차 이렇게 쓰고 나서 술을 빨아야 되는데 술을 빨고 시간차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스킬 서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거를 쓰면서 시간차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없는 게 좋겠죠. 시간차가 쓰기 좀 애매한 어려운 기술이긴 해요. 근데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그냥 대충 많이 맞을 것 같으면은 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언제 한번 더 해보세나. 참고로 꿀팁이 있는데 폭대불에서 첸이 다시 나오는 위치는 이것도 폭대불로 기억하는 데가 폭대불 폭풍이 먼저고 그 다음에 폭대 아마 이랬을 거야. 폭대불. 그러니까 첸이 나오는 위치예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제 기억이 맞으면은 이 폭풍의 위치, 이 친구의 위치에서 아마 첸이 부활할 겁니다. 이것도 팁입니다. 이건 상대하는 사람들로도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로 하면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상대가 이제 내가 삼돌이를 노리는데 이 삼돌이에서 부활할 때 어디서 첸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첸은 라클이 좋은 영웅은 아니지만 그래서 라인 딱히 질 수 있으나 1대1이 준수가 매우 좋아서 딜 교환으로 압박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아 맞아. 그리고 술통 고르기가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좀 많이 쓰기 어려웠어요.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아이고, 특성을 선택해라. 이거 찍어도 돼. 이거 쓰고 시간차 쓰진 마세요. 항상 다시 얘기하자면 많이 밀려요. 예전처럼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이거를 그 배달 용도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시 그 한 번 치고 나서 다시 밀어낼 수가 없어갖고 제가 생각해서 요즘 수통 고르기를 쓸 거면 차라리 밀어내는 게 좀 더 상대 그냥 오는 걸 밀어내는 용도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상대 캐스팅기를 몰라 그 소 같은 거 궁 있으면 그럴 때 찍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술통 고리가 거의 필수였거든요. 왜냐면 첸이 너무 약해갖고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라도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삼돌이가 다시 더 만나, 보편화된 것 반갑네. 같아. 삼돌이 데미지도 많이 세졌고 능력도 좋아졌고 술통 고리에 너프를 많이 먹었고 너프라기보단 변경이 많이 됐고 이런 점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첸이 그래서 첸은 라인 이걸 기준으로 보면 이제 1대 2번과 1번에서 0 데미지 그 다음에 2번에서는 1대1이 세다. 라인 클리어에선 잘 보지는 않죠. 오브젝트 습득력이 특별히 좋은 건 아니죠. 사실상 이제 2번에서 요게 좀 많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0한테 데미지를 많이 가할 수 있는 이런 거에서 이점이 있는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3번은 이제 쓰랄인데 쓰랄은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게 쓰랄은 걸 말해보겠지. 서브 탱커 포지션 치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브 탱커 치고는 조금 몸이 약할 수 있지만 딜러 치고는 단단하다.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쓰라를 서브탱보다 서브 내가 딜러 많이 쓰는 전쟁 경우가 군주 있어요. 가문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서브 딜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쪽으로 쓰든 간에 팀의 전략에 따라서 당연히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쓰랄은 내 생각보다 안 단단하고 내가 상대했을 때 내가 했을 때는 내 생각보다 약하고 상대로 했을 때는 제가 상대하면은 생각보다 단단해요. 이게 뭐 좀 버티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약간 딜과 탱을 둘 다 챙긴 느낌. 상대가 잡으면 내가 하면 참피 새끼.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왜냐면 건가?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일단은 쓰라는 기본에 생존 능력이 좀 부족하긴 해요. 왜냐면 뭐 특별히 이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적기가 있는 것도 아니긴 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딜은 언제나 확실해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딜을 내가 잡든가 데미지는 쓰랄 자체가 평타 데미지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기 때문에 그 상위에 있죠. 쓰랄은 그 평타 데미지 그 기본 평타 데미지 되게 세요. 공속이 조금 느린 대신에. 그러지. 그래서 괜히 질풍이 뭐야 이거 질풍 겨우 이속 증가랑 공속 증가밖에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쓰랄이 평타가 졸라 세갖고 아서스가 좀 약한 편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비슷한 캐릭터를 생각해봅시다. 비슷한 류의 끔에는 평타가 좀 세니까 끔에로 해보자. 일단은 평타가 기본적으로 세요. 153인데 아마 늑대로 변신하면 좀 더 세긴 셀 거예요. 그냥. 늑대로 변신해. 하이 캐치. 아무튼 세다. 좋은 전략. 금에도 근데 원래 평타 좀 센 편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나오질 않으니까 뭐 하는데 일단은 쓰랄의 장점. 서브 딜러와 서브 탱커 둘 다 할 수 있는 맞네. 어쨌든 이 만나서 그것으로 버티기도 하고 데미지도 많은 데미지도 좋은 편. 게다가 C가 부족한 것도 아니라 1대1도 굉장히 좋은 편이. 이렇게 두면 쓰라리 무슨 약점이 없는 개 사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히오스 할 때 딜러 같은 걸 추천하게 되면은 처음 하는 사람이면은 저는 처음 하는 사람이 딜러 추천하면 3개를 내요. 쓰랄, 제이나, 레이나. 가장 간편한 조작으로도 게임할 수 있고 쉽고 세다. 그게 제일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쉽고 세다. 쉽고 센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있지 레이너. 레이너면 딱 될 것 같은데. R이지 이게 A B C D F G C D E F G H I J K 로스트 바이킹 L이고 프로프 P R이잖아요. 그럼 레이너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다. 그냥 데미지 비교하기 졸라 힘드네. 아무튼 단점은 라인 클리어가 부족함. 레이너 105네요. 좋은 전략. 아니다. 특성을 선택해라. 179, 105. 확실히 쓰라이 훨씬 세죠. 뭐 근접 딜러인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쓰라이 평타 존나 세긴 세요. 그래도 어 1대1 위주로 한 라인 위주로 한 라인을 버티게 시키거나
현타가 자주 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정령이여. 제가 추천하는 쓰랄의 특성은 특성을 선택해라. 정례, 특성을 선택해라. 허리 늑대, 특성을 선조의 선택해라. 분노, 세계의 특성을 분리, 선택해라. 특성을 허리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요건데 온몸에 이게 제일 쓰랄의 쓰랄이 이제 가장 균형 잡힌 특성에 생각해요. 전 이걸. 그러니까 정매를 통해서 일단 퀘스트 완료할게요. 이제 정매가 쓰랄의 그 탱킹? 쓰랄의 버티는 능력의 핵심 어쨌든 서리 늑대 회복력을 통한 계속적인 체력 회복이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스킬이 맞추면은 한꺼번에 3개가 찾는 들었네. 서리 늑대가 어쨌든 한 번 쓰면은 3번을 채우잖아요. 오우 쉣 퀘스트 3번씩 차잖아요. 3번씩 뭐 말하려다가 자꾸 까먹지. 치매인가. 근데 이거를 2번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거 2번만 쓰면은 많은 양을 채울 수 있죠. 바람을 그것만으로도. 불러일으키자.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 특성을 초기화가 아니잖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내게 우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좋은 전략. 그러니까 잠시만요. 한 대 더 쳐야겠구나. 이거 실수했다. 아이씨. 호이. 아이씨. 잠깐만.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바람을 1번 어떻게 하지 불러일으키자. 한번? 좋은 전략이군. 자. 이렇게 한 번 쓰고 퀘스트를 완료를 안 했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서리 늑대를 6번 채우죠. 3명만 되니까. 이거를 계속 그리고 이거랑 이 마나 헤일로 쿨타임 계속 돌리면서 이거를 자주 쓰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거랑 이거의 전기의 메아를 2번을 쓰는 거랑 이 마나 헤일이랑 서리 늑대 은총까지 합쳐서 이제 선조의 분노 이거 다 보면은 결국에는 쓰랄의 모든 특성은 거의 제가 지금 추천한 특성 거의 버티는 데 특화돼 있어요. 상대 데미지라요. 계속 유지하면서 버티는 데미지. 모두를 위하여. 계속 이걸로 마나힐 전기의 메아를 통해서 계속 이제 마나힐 돌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체력 회복 계속 돌리고 막 그런 게 핵심인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매를 찍게 되면은 마나 감소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이게 꽤 중요하거든요. 감소를 시키면서 계속 마나힐을 돌리고 계속 체력 돌리고 유지력을 좀 더 올린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서브 탱커 쓰랄이 갖고 있는 가장 안정된 특성이라고도 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야수정령도 라클에 던질 수도 있겠죠. 필요하면은 이거 2번 쓰니까 그러지. 이게 뭐 이걸 했던 사람들한테도 좋죠. 그러니까 이거 퀘스트 클리어하는 원래 이제 미니언 먹는 것도 퀘스트 클리어 방식인데 이제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하는 것도 좋고 이게 특성이 서브 탱커와 서브 딜러가 조금 다른 느낌. 그러나 결국엔 스킬을 자주 돌리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이거는 특성을 이제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잘못 찍었다.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넘치네. 뭐 낭뢰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지금 낭뢰에 대한 얘기를 하려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낭뢰는 깬다고 이기는 특성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깨서 지는 판을 더 많이 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 낙뢰 찍고 낙뢰를 깨든 안 깨든 이기는 거랑 지는 거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낙뢰를 찍게 되면은 그 제가 말했던 그 체력 회복을 돌리는 능력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편이 있어요. 근데 대신 데미지는 확실히 세긴 세요. 낙뢰가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냥 하면 재밌긴 함. 낙뢰 쌓이는 맛이 개꿀이야 이게. 마침내 이게 672 살살 녹는 포킹이다 정말. 근데 저는 애지간하면은 쓰랄 처음 하는 사람은 낙뢰보다는 정기매를 더 추천을 해요. 어쨌든 간에.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스킬을 계속 자주 돌리고 버티는 것이 중요한 캐릭터니까 원하는 걸 정기의 메아리로 말해보겠지. 만화일의 정기의 메아리 계속 써서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봐요. 대신에 이거가 좀 중요하긴 한데 선조의 분노가 사실 쓰랄의 그 탱킹의 핵심이기도 하거든. 어떻게 보면 상대 탱커에게 이제 딜과 탱의 둘 다 핵심이기도 한데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소돌무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게 일단 얘기를 해드리면 후속타가 나쁜 특성이 절대 아니고 선조의 분노는 좋은 자주 쓰는 특성인데 이 소돌무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스택이더라? 이게 50인가부터 후속타보다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소돌무가 스택 쌓기가 되게 힘들어. 이게 쓰랄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쓰랄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서브 탱커, 아까도 말했지만 서브 탱커라기엔 조금 탱킹력이 모자라긴 해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면 뭐 방어력 오른 수단이 있는 거죠. 자체 체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소니아 그래도 조금 체력이 높은데 소니아체는 쓰라니까 이동기도 내가 부재인 전쟁 캐릭터이기 군주 때문에 가문 출신이라는 상대가 걸 오는 알고 거에 있니? 대한 받아치기 훨씬 좋은 캐릭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그거를 막 쓰라리 먼저 때리러 가는 상황이면은 쓰라리 너무 위험해 많이 쳐요. 소돌무를 쌓기 위해서 억지로 들어가야 되는 캐릭터였으면 저는 쓰랄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요. 그렇게까지 할 거였어. 소돌무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지간해서.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것도. 저도 많이 싸워봤는데 재밌어요 이거. 저 그때 한 60 몇 스택인가 쌓고 패보니까 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 게임이. 그냥 애들 죽어 나가는데 그냥 다시 해보고 싶어 그거. 그래도 선분이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여러분의 재미까지 뺏고 지금 싶진 않으니까요. 대체 뭐 저는 하고 더 있는 좋은 건가? 게 뭐다라고 좀 더 얘기하고 싶었어. 쓰라리 뭐 궁극기는 언제나 상황에 맞게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진도 꽤 괜찮은 궁이에요 언제나. 옛날엔 진짜 구렸는데 지금은 버프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지진도 좋아요. 세 분이 좀 더 각을 만들기 좋죠. 그 상황에 대한 각을 만들기 훨씬 좋은데 그 지진은 카운터를 치기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볼 수. 좀 더 능동적이긴 해. 그래도 세 분이. 저는 세 분을 좀 더 많이 선호해요. 스턴도 있고. 레오릭. 레오릭은 기다리고 맞다기의 정석. 일단은 레오릭은 조금 할 말이 있긴 한데 레오릭의 기본? 레오릭은 일단 특성이 두 개로 나뉘어지죠. 특성을 선택해라. 일단은 근데 특성을 두 개를 나눠주는 선택해라. 구간은 13, 16이고 기본적으로 찍는 특성을 레오릭을 만약에 픽하게 되면은 그 랭크에서 픽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역할은 어쨌든 라인 딱 빌려 픽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는 라인을 미는데 정말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라서 잠시만요.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였더라? 이거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잠시만요. 어쨌든 일단 얘기부터 하면 아이고.
레오릭은 라인을 시원하게 밀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가장 빠르고 쉽게 라인을 가장 쉽고 빠르게 미는 평은 답입니다. 볼까요? 4렙 기준으로 합시다. 4렙 기준으로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잠시만요. 미니언이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됐다. 반역자들은 처단해. 거의 다 이거 지금 터렛이라서 지금 제대로 평타를 못 때렸는데 어쨌든 레오리게는 이제 그래서 라인을 3라인 맵에서 자주 쓰이고 특히나 표를 챙기는 그 잡아서 불지옥 신단에서 좋은 모습을. 불지옥 신단이 약간 서브 탱커 무슨 보험 같은 맵인데 레오릭은 뭐 3라인 맵에서 좀 더 잘 쓰긴 하고 그 중에서 불지옥 신단이 더 좋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라인전이 1대1이 아주 세진 않지만 뭐 약간 이거에 절망의 소나기에 대한 좀 이제 그 의존도가 있긴 한데 어쨌든 세다고 보진 않아요. 1대1 자체는 뭐 절망의 소나기가 물론 센데 이게 맞냐 안 맞냐에 따라 좀 큰 캐릭터라서 맞으면 세고 안 맞으면 약한. 아니 어떤 캐릭터가 안 그래요 할 수 있는데 레오릭은 좀 저게 의존도 되게 심해요. 이렇게 생겼죠. 절망의 소나기에 따른 라인 1 능력이 좌지우지된 기본적으로는 약하다고 생각. 아니 약하진 않고 중간, 딱 중간. 물론 원거리 내성은 좀 많이 부족하긴 해요 이 캐릭터는. 근거리 대 근거리에서. 그리고 이 캐릭터는 한타에서 좀 웃긴 캐릭터긴 한데 어쨌든 일단 라인 클리어 때문에 쓰는 건 맞아요. 일단 라인 클리어 때문에 쓰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한타가 좋진 않은 안 좋음 한타가 안 좋음 20 전까지 아니다 13 전까지. 어쨌든 궁극기도 결국 연계가 없으면 좀 별 의미 없는 다만 그래서 이 친구는 아까 아군이 뭔가 이득을 볼 때 혹은 운영을 할 때 라인을 빨리 밀어갖고 약간 보조해주는 역할이 좀 더 크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보면은 레오릭 그럼 왜 하나 싶긴 해요. 뭐 라인전도 뭐 그렇고 라인을 잘 닦는데 라인 잘 닦고 한타 좋은 거 그냥 뽑지 처음부터. 왜 굳이 1대1도 애매하고 라인전도 그냥 그러고 라인만 잘 닦네 왜 뽑냐 할 수 있는데 이 친구의 진가는 후반부터 드러나요 결국에는.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뭐 이거는 이제 전 이거 좋아하고. 특성을 선택해라. 아니 이거 파란색 좋아하는데 잘못 찍었네. 자,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그거죠. 선택해라. 일명 도망칠 곳은 한타 파괴자 생매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13부터 좋다는 얘기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로 이제 13부터 디버프를 거는 망령걸음 트릭. 이걸로 이제 상대에게 계속 비비면서 그 한타에 디버프를 거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게 꽤 커요. 50 이게 그리고 공격력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치유량에서도 꽤 관여를 많이 해. 그러니까 힐러에 비비면 힐러의 힐량도 낮아지는 효과로 알고 있거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많이 비벼서 많이 비비고 그 다음에 요걸로 비빈 후 Q를 딱 써서 데미지를 확실하게 주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CBQ라고 해서 CBQ 시계 비고 Q 날리는 간파. 굉장히 좀 요게 있고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특성을 선택해라. 아니 이게 아니라 퀘스트. 요거는 이제 미스빌. 자 이거의 혹은 뭐야 이게 저승의 척치인가? 정확히는 평타 트릭. 거의 상대 안티 탱커 혹은 1대1 최강자가 되는 트릭. 한타 5대5 자체는 망령거르보다 이보다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냥 1대1이 세타야 되나? 맞길이 어마어마함. 이게 진짜 세요. 이게 거의 이길 수는 없는 수준일 거야. 내가 알기로 완성만 되면. 이게 저승의 착취가 옛날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거 20특이거든요. 근데 지금 13으로 내려왔는데 13으로 내려오면서 그 피해본 게 없어. 그러니까 너프가 된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아파. 도망쳐. 자. 피 차는 거 봐. 물론 이게 표적 커서비라서 체력이 더 많이 차는 건 맞긴 합니다. 그건 맞는데 이게 진짜 세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빠데에서는 이걸 좀 더 추천하. 어쨌든 더 많이 하는 때. 즉 레오릭은 후반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캐릭터. 특히 20레벨 생매장은 거의 모든 궁극기 중에서 최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점을 높이 봐요. 즉 저랩 단계에서는 라인을 빨리 밀고 갱킹 대응에 좋고, 점과 라인을 빨리 밀고 다른 통해서 팀원이 경중에서 초반을 보다가 후반에
왕기가 가능한 어느 왕기라는 게 뭐 이렇게 막 와 센즈 막 이런 급은 아닌데 20레벨 아까 20 생매장은 센즈급이 많은데 13, 16 센즈는 아닌데 그래도 한타 되게 좋아. 한타가 진짜 세져요 갑자기. 그 캐릭터가 약간 한타가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5점짜리 캐릭터인데 이제 그때 되면 8이 되고 이제 그 생매장 10점짜리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왕기란 게 너무 막 거창하게 쓰긴 했는데 그래 그냥 꽤 엄청 좋다는 거. 근데 왕기라고 표현이 되나 근데 애매하다. 왜냐면 왕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지구 다 부셔버릴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갖고 그 정도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감도 있긴 한데 나는 서브탱커. 그런데 서브탱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서브탱커가 원래 후반 왕기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자리가 뭐 쓰랄은 조금 가능하게 쓰랄은 그 정도 맞긴 한데 쓰랄은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또 탱커와 딜러의 그 중간에 있는 느낌이 있어서 쓰랄은 조금 예외긴 한데 아이고 그 보면은 레오릭이랑 비슷한 탱킹력을 가졌고 탱킹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라 해야 돼? 그 탱킹을 가지는 캐릭터 중에서 투사 중에서 후반 왕기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가능한 캐릭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미래, 말티엘, 임페리우스, 디바, 디바는 솔직히 언급할 가치가 있나 싶긴 한데 뭐 대학화도 아무리 고립이 아닌데 이제 감염이죠. 정확히는 20렙 궁극기 강화. 그게 발동이 돼도 뭐 얼마나 좋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레오릭은 진짜 좋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게 세갖고 그런 점에서는 레오릭은 좀 많이 유별난 것 같긴 해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뭐 앞에 얘기한 것도 많아서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엑사르 스랄할 렉사르는 이제 장점 후반을 보는 서브 탱커 보기 안정적인 후반을 보내. 이샤가 답답해하는군. 곰을 기다리게 하는 건 현명한 생각이 네. 아니야.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렉사르인데 렉사르는 일단 장점이 장점 한때 렉사르가 사기라고 들었을 때는 뭐 무슨 정타적 큐를 너무 안정적으로 쓰는 캐릭터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안타가 괜찮았고 그리고 라인전도 꽤 괜찮은 캐릭터죠. 근데 안 쓴 이유가 있긴 해요. 지금 요즘 잘 물론 쓰라면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 못 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당연히 한 건 예전처럼 막 3K 명단에 들어갈 정도는 아닌데 대신에 어쨌든 렉사르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일단 장점 이샤가 답답해하는 이샤를 통한 곰을 기다리게 하는 건 어그로 현명한 생각이 아니야. 유지력이 좋고 것으로 1대1이든 라클이든 라클은 너프를 먹긴 했어. 라클은 기백 날리기 치면 되긴 한데 1대1이든 슬슬 전투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라클이 준수함. 레오릭처럼 막 엄청 빠르진 않은데 준수해요. 이 정도면은 뭐 쓰랄 첸이 진짜 라인 못 밀거든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라인 한 세로 걸리는데 그런 애들에 비하면 확실히 잘 밀고 캠핑 능력은 캠핑은 솔드가 되니까 이샤가 답답해하는군. 곰을 기다리게 하는 건 현명한 대회에서 생각이 아니야. 소로드가 나올 뻔한 장면도 있었죠. 물론 그때는 이제 누가 방에서 실패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한타도
hunta도 좋은, hunta도 턴과 멧돼지 때문에 괜찮아. 슬슬 전투를 준비해야 하지 단점인데, 않겠나? 하지만 캐릭터가 어렵죠? 매우 어려움. 두 캐릭을 돌려야 하고, 렉사르 본인이 죽으면 본인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은 미샤가 답답해하는군. 아쉬운 점. 곰을 기다리게 하는 건 현명한 생각이 네. 아니야. 미샤가 퀘스트 셔틀임. 아시는 분은 알죠? 이거는 미샤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쓰라리 막 미샤만 보면 소돌무 찍어야지 막 이러면서 소돌무 찍어갖고 막 이걸로 막 100스택 쌓을 거라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래갖고 렉사르 강점기 있었거든요. 렉사르가 예전에 버그가 있어갖고 이거 막 스킬에도 적용돼갖고 다른 스킬에도 막 적용돼. 지금 일반 공격을 쓰는데 예전에 스킬에 적용된 적 있어요. 그래서 막 라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 렉사르가 막 1티한 적 있었어. 그냥 아예 넘사벽 못 이기는 서브 탱커인 적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럼 렉사르 카운터가 뭐가 있지 하니까 사람들이 아서스를 뽑았어. 왜냐면 아서스를 무한 서리한 쌓자고 곰을 그런 기다리게 얘기를 한 하는 적이 건 있었어요. 현명한 생각이 아니야. 대회에서도 실제로 그런 얘기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급한 제가 알기로는 지긴 했는데 겨우 그 아서스 쪽이 좀 불쌍하긴 하다 얘기하고 보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점이 확실히 단점이긴 해요. 그게 무슨 얼마나 큰 단점이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퀘스트를 준다는 게 꽤 크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아요. 뭐 알라라크라든지 이제 뭐 낭레도 그럴 수 있고 어쩌면 이제 그 아서스 같은 발상이 나온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퀘스트라는 게 이게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건데 막 가끔은 이제 막 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막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힐러가 있으니까 어차피 곰을 힐 기다리게 보충하면 하는 건 되는데. 현명한 생각이 근데 이게 아니야. 나중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캐릭터는 제 생각에 렉사르는 거의 완벽한 서브 탱커지만 조작이 슬슬 전투를 준비해야 하지 어려운 점 않겠나? 하나. 아이고 되게 시끄럽네. 저리가 시끄러. 하나만으로도 단점이라고 생각. 그리고 어쨌든 미샤가 죽으면 죽기 쉬운 상황이 놓이게 되면 캐릭터가 하나 없는 셈이 돼서 어쩌면 어쩌면 경험치 되는 팀의 종양이 될 수도 있음. 즉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하다. 좋게 쓰려면 약간 이 렉사르가 어떻게 보면은 재미도 없고 약간 무딘 캐릭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서브 탱커 중에서는 제일 어려우면서도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 약간 탱커계 막 제라툴 알라라크 같은 이제 피지컬 캐릭터? 탱커 중에서 제일 피지컬 캐릭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두 개를 컨트롤한다는 점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숙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캐릭터가 맛이 사는 것 같아. 안 보여도 안 보이긴 하는데 그게 달라. 확실히 잘하는 쓰라리랑 잘하는 렉사르랑 못하는 렉사르는 너무 차이가 커.
못하는 렉사르는 미샤 따로 놀고 렉사르 죽고 이렇지만 잘하는 애들은 뭐 미샤가 미샤대로 살아있고 렉사르는 렉사르대로 막 살아있어갖고 아프고 안 죽어. 어떻게 보면은 막 미샤가 막 미샤는 미샤대로 있고 뭐. 그 라인전도 렉사르가 에지가 나면 거의 다 이기거든요. 이게 첸이 제가 진짜 세다 했는데, 그니까 약간 웃긴 얘기인데 렉사르가 첸한테는 좀 잘 죽어요. 왜냐면 이제 첸은 누구한테 접근하기 쉬우니까. 근데 렉사르는 첸이 못 잡는 것도 잡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너무 센 그 막 자기 이제 Q가 끊기는, 자기의 이제 날라차기가 끊겨서 접근이 어려운 막 라인전 상대로 렉사르는 그거 그냥 미샤랑 싸우라고 할 수 있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라면 첸은 그 약간 날렵한 친구들 상대로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렉사르는 그런 친구들 상대로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렉사르는 제라툴한테 약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제라툴이 막 갑자기 그냥 네라짐 쓰고 막 줄여 얻으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까지 가긴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그런 장면도 있어갖고 비슷하게 랭크 제가 보다가 그냥 제라툴이 탑에 쓰길래 미친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와 그 제라툴 피지컬 좋으니까 그냥 렉사를 계속 주더라. 오늘은 일단 짧게 여기까지 하죠. 이거 앞에 너무 설명 이거 너무 많이 했어. 저도 살짝 피곤하네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이나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여기 이제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 두 번 더 하지 뭐. 재밌어요 이런 걸 하면. 언제나 이제 오늘도 그 끝을 내기 전에 이제 언제나 피드백 같은 거 받고 뭐 반론 같은 거 있으면은 받고 그럴 거니까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봅시다잉.